안녕하세요. 곽기섭 북한영상TV 김정은 대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부 30번째 시간으로 북한 체제의 막후 최고 실세부서, 당 속의 당, 조직지도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당의 한개 부서를 오늘의 방송 테마로 선정한 이유는 북한 체제 내에서 조직지도부가 차지하는 역할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정은의 분신, 북한 체제의 신경만 같은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조직 지도부는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유사한 조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소련이나 중국의 공산당 내에 같은 이름의 조직이 있었지만 조직이나 인사를 다루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조직 지도부에 막강한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당 정부를 총괄하는 파워풀한 조직, 신경만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상황실, 감사원, 총리실 인사혁신처, 여당 사무국, 곧 출범할 공수처 등 핵심 부서의 기능이 그야말로 총망라되어 있는 거대 공룡 조직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북한은 1인 1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효율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60년대 국가재건 최고의 시절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와 같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지금의 국가정보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보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분신, 특명조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하면 중앙정보부였듯이 김정은 하면 조직지도부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조직지도부는 전면에 나서서 실무를 직접 챙기지는 않습니다. 막후에서 간부 선발, 재교육, 검열 등을 통해서 북한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직과 사람을 움직이게끔 하는 부서입니다. 김정은의 문고리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청 서기실 인원도 상당수가 당 조직지도부에서 파견됩니다. 그리고 그 파견이 끝나면 다시 조직지도부에 복귀해서 일을 합니다. 조직지도부와 서기실은 일란성 쌍둥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조직지도부는 그야말로 레알 공산주의 집단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직지도부의 직제와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조직지도부의 책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직할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이만건 부장을 해임하고 김여정을 제1부부장으로 보임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김정은의 직할 통치, 김여정의 대리 통치, 대리 통치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김여정에게 상당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정일 시대에도 30여 년 이상이나 부장직을 공석으로 두었습니다. 너무 권한이 큰 조직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다수의 부부장들, 그다음에 제1부부장들을 활용해서 이른바 직할 분할 통치를 해왔습니다. 김정은은 집권한 이후에 자신의 국정 운영 경험이 미흡했기 때문에 일단 최용해를 조직지도부로 부장으로 임명해서 활용을 했고, 그 이후에는 리만건 부장을 임명해서 잠시 활용하다가 지금은 직할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조직을 이끌고 있는 제1부부장은 지금 한 3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1이라는 용어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제1이라는 용어는 한 명이라든지 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장들, 여러 명의 부부장들을 통제할 수 있고 총괄할 수 있는 부부장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욘드 데퓨티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김여정, 조용원, 김조국 등 3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담당 직무를 공식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간의 여러 가지 그 탈북자 진술이라든지, 언론 보도 이런 동향을 전체를 종합해 보면, 김여정이 대남 대외, 조용원이 사회 전반, 김조국이 군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김여정의 역할과 관련해서 북한이 김여정이 대남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으로 볼 때 김여정은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으로서 대미 남북 관계도 함께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동향은 조직 지도부가 실무를 직접 챙기지 않았던 그간의 관례에서 벗어나서 좀 주목됩니다. 그렇지만은 김여정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김정은과 정치적, 정서적 동반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여정은 다른 부부장들과 달리 대미 남북 관계, 지금 최대의 국정 현안 아닙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핵심 현안을 다루는 상무조, 즉 TF를 이끌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부부장 밑에는 한 10여 명이 넘는 부부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과, 검열과, 교시 편찬과 이런 거 비롯해서 한 20여 개의 실무 부서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중앙과 지방을 토탈하면 한 2,000명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성택 수청 이후에 흡수되었던 행정부의 기능이 다시 분리 독립되어서 김재령 전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조직 행정부가 다시 분리 독립되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조직 지도부와 긴밀히 연계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게 북한의 권력 지형입니다. 김정은의 뇌이자 당 생활의 총감독자인 조직 지도부와 척을 지고서는 그 누구도, 어떤 조직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조직 지도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특징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지도부의 임무는 유일정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의 구현, 다시 말해서 전당, 전군, 전사회, 김정은을 비롯한 백두열 등의 영구 통치가 가능케 하는 데 있습니다. 핵심적인 역할은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수령의 권위 강화가 제1임무입니다. 조직 지도부의 제1임무는 막전 막후에서 이른바 최고전엄 김정은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수령의 권위와 정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령을 우상화 신격화하고 오직 지도자 한 사람만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 하달합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하죠. 통상 김씨 일가 우상화는 선전선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조직지부가 보다 상위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역사를 연구하는 당역사연구소, 김씨 일가의 교시 등 각종 문건을 보관하는 문헌기록 보관소가 선전선동부가 아니라 조직지도부에 편성되어 있는 걸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는 모든 역사 해석과 결정권을 조직 지도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재적인 이인자 제거입니다.
북한은 유일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에 기초해서 종파주의, 세도주의 등의 명목을 걸어서 이인자를 끊임없이 숙청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택 숙청, 황병서 혁명화 교육, 김정남 암살 이런 모든 숙청과 처벌의 배후에는 조직 지도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국가안전보위원은 그의 행동대 역할, 수족과 같은 역할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조직 지도부는 이인자를 잡는 사냥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각급 당위원회의 책임자 역할입니다. 북한은 당위 국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 지역과 기관에는 당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당원들이 생활을 하죠. 모든 주민들은 평생 동안 당이나 이런 단체에 기속돼서 당 생활 총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민들은 이런 빈틈없이 장악 통제하는 각급 당위원회 책임자들이 이런 바로 조직 지도부 간부들입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도 중앙당, 본부당에 소속된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개최되는 당생활 총화회의에서는 본부당 책임 비서인 조용원 당 제1부부장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강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일요일날 교회에 나가면은 성직자의 통제를 받는 거나 같은 그런 격이죠. 넷째는 간부 선발, 교육, 처벌 등 권력적 관리 사업입니다. 이 임무는 각급 공산당 내 조직 지도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죠. 간부 선발, 교육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은 자체 처벌을 한다든지 보위부에 이관하는 이런 사업들을 주관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적 모임이라든지 선물 주고받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개인을 우상하거나 파벌 형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 선발 사업은 고등학교 단계부터 출신 성분이 좋은 이른바 흑수저들을 스크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직 지도부는 전 지역과 기관이 실시간으로 연결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달할 수 있는 신경망 조직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인물의 동향, 사건 사고는 매일매일 중앙당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지시사항을 하급 단위에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 조직지도부는 수령을 보유하는 최저정예 조직입니다. 그리고 조직 인사 해석권은 물론이고 정보망을 가지고 있어 최고의 권력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의 분신, 신경만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사명감, 충성심, 그리고 자긍심은 어느 조직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수령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수령 1인 유일영도 체계의 기획자이고 실행자이고 감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통성과 국정 운영 경험이 일천했던 김정은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도 조직 지도부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수령은 한 명이지만 그 분신은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에 달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좀 더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수령 6.25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혹시 김정은보다 어린 수령이 다시 옹립되더라도 당 조직 지도부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면 북한 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굴러간다는 게 평소의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의 건강 문제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마라.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북한 체제의 최고 내수, 신경망 조직, 김정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지도부의 기능에 대해서 개략적인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 당 조직 지도부는 그야말로 베일에 쌓였던 조직입니다. 김여정이 이제 제1부부장이 됐다는 이런 걸 하면서 언론에서 많이 다뤘지만은 그것도 아주 부분적으로만 이야기돼서 제가 어떤 총괄 큰 그림을 그린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북한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